지금부터 보실 영상 하나가 있는데 2020년 총선에서 MBC에서 특별히 제작한 영상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유는 그들이 2020년 총선의 결과를 미리 알고 계획한 영상이라 그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 과정에서 문형배라는 소장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은 탄핵 심판 중 왼손으로 서류 뭉치를 꺼내들며 이게 내가 진행하는 대본이다. 이거 내가 쓰는 게 아니다. TF에서 다 올라온 거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본에 대해서 8명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지. 거기서 덧붙여 하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본은 나와 있고 결과도 정해져 있는 각본대로 움직이는 우리들은 그저 꼭두각시 인형이다라는 건데. 말 그대로입니다. 제 말을 자꾸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이게 제가 진행하는 대본입니다. 이거 제가 쓴 게 아닙니다. TF에서 다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서 8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지 제가 거기서 덧붙여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이미 앞전 영상에서 올렸듯이 자유대한민국은 그저 국민을 속이는 단어일 뿐 이 나라를 움직이는 검은 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입법, 사법, 행정권은 돈 앞에 모두 노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손에 넣은 자는 로스차일드, 엄격히 말하자면 영국, 프랑스, 중국을 손에 넣은 금융 세력과 로마 가톨릭의 교황권 세력들입니다. 트럼프는 독립된 스위스 로스차일드의 바지 사장이며 엄연히 말하자면 지금 세계는 영프 로스차일드와 데이비드 게의 록펠러의 집안 싸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힘없는 우리 문형배가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영국, 프랑스의 영프 로스차일드의 TF대로 따라야겠죠.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언한 듯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에 보시면은 흰 배와 여자아이 그리고 흰 토끼와 보라색 깃발이 보입니다. 흰 배는 순수함, 깨끗함, 단순함, 숭고함 등 흰색이 가진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배는 기억을 담고 떠다니는 여행과 이별, 기억 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흰 토끼는 부활절의 토끼를 의미하며 다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자아이는 전래동화 속 심청이를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라색의 깃발은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이면 보라색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정치적인 느낌이 나타나는데 누가 보아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뜻하는 색깔입니다. 바다 밑에서 큰 배가 떠오르는데 많은 사람들의 모형을 한 동상들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배 앞쪽에 깃발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들은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동상들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바다 밑에서 떠오른 배는 보수 또는 우파라고 하는 배를 상징합니다. 이제 배 가운데 판사가 판사봉을 들고 판결을 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밑에 많은 사람들이 판사를 저지하려고 달려드는 모양의 동상을 표현하는데 깃발을 든 사람들을 보면 태극기 부대와 보수를 상징하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후 코로나가 창궐해서 방역을 하는 모습의 동상이 보입니다. 배의 맨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환호하며 열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또한 보수 정권이 선거에서 이긴 마지막 모습을 연상케 하는데 보수 정권의 마지막 승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마지막 보수 정권을 의미하는 모습입니다. 왜냐? 배의 마지막 끝이기 때문에 이 이후 보수 정권이 들어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보수 우파를 상징하는 배는 저 뒤로 떠나갑니다. 보수 정권이 떠나간다는 말이 됩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MBC에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들도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겠지만 여러분, 좌파는 똑똑하지 않습니다. 누가 뒤를 봐주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을 꾸미는 것이지 저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파도가 거세지면서 바닷물이 튀어
토끼의 한쪽 눈을 가리는데 이건 누가 보아도 일루미나티를 상징하는 한쪽 눈, 호루스의 눈을 연상케 합니다. 이거 의도가 다분히 들어간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꾸미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자, 갑자기 배 하나가 나오는데 이 배는 보수 정권의 배가 아닙니다. 딱 보아도 노제펜에 문구가 들어가 있고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이 생각 없는 좌파인들 한눈에 보아도 딱 알겠죠? 보시면은 보수의 시대가 가고 좌익의 배가 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좌익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여자아이가 배를 젓는 노를 바다에 빠뜨립니다. 이것은 이제 통제력을 잃었다는 뜻인데 순수한 흰 배를 통제할 수단이 없어졌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 금융권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이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좌익들의 촛불 부대가 보이며 좌익의 큰 배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념과 사상, 그 표대가 둘로 나눠지는 것은 국민들이 더 이상 하나가 되지 못하고 좌와 우로 나뉘어진 것을 표현하네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바다 밑에서 거대한 도시가 떠오르는 것은 새 시대를 맞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중간에 안테나 같은 것 또는 레이더 같은 십자가 모양의 통신 장비가 도시 가운데 있는데 도시와 통신 장비라 사실 보시면 통신 장비라기보단 컨트롤 타워가 맞습니다. 이 도시를 통제할 컨트롤 타워가 도시 한가운데 있다는 것은 국민들을 통제하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새 시대를 맞이하는 도시는 통제된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딱 그렇게 보이죠. 바다 밑에서 올라온 새 시대의 도시 앞에 큰 배 두 척, 좌와 우에 큰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좌와 우는 통틀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상징하며 그들은 아직 새 시대의 도시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아직 새 시대의 도시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5만 원권의 종이 지폐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종이 화폐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쩜 대한민국의 경제 붕괴로 인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 앞에 놓여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흰 토끼가 파도로 인해 바다에 빠집니다. 그리고 작은 소녀가 토끼를 구하려 바다에 몸을 던지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심청이의 인신공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일루미나티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에게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하는데 옛날 가나안 땅에서 몰렉이라는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불에 달구은 몰렉의 품에 안기어 죽여서 자신의 권력이나 재물을 위해 아이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지금 흰색의 일루미나티한 토끼가 바다에 빠지자 소녀도 즉시 바다에 빠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잘 보시면 흰 토끼의 스카프가 빨간색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빨간색이 아니었습니다. 흰 토끼는 처음 시작부터 바닷물에 빠지기 전까지는 보라색의 스카프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에 빠지자마자 빨간색의 스카프로 변해 있습니다. 흰색의 토끼는 처음에는 중립을 지키며 보라색의 색깔로 여야 양쪽에 공통된 색깔인 보라색으로 중립을 지켜왔지만 바닷물에 빠지자마자 빨간색 스카프로 변한 것은 보수의 몰락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전두환, 노태우 이후로 보수는 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확실한 좌파였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이명박은 뉴라이트인데 좌파에서 떨어져 나간 세력들이죠.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친중, 우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친중, 우파란 말은 없습니다. 공산당과 친하다고 하면 좌파지, 그게 우파이겠습니까? 위대하신 김정일 위원장과 살아생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아주 친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시진핑과는 둘도 없는 친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통일은 대박이라 떠들어대다가 중국 공산당 전승절날 참석하고선 이후 탄핵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이 친북, 친중하는 이유도 알 것 같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미국의 CIA에게 죽음을 당했는데 어느 누가 미국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국제관계는 냉혹하기 그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친미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박근혜 대통령님이 안타깝기 그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윤석열 둘은 아주 친한 친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래도 지금 대한민국에 보수가 있다고 믿습니까?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들은 여태껏 속아왔습니다. 국힘에 보수는 없습니다. 보수를 위장한 뿌락지들만 있죠. 사실 진정한 보수는 친중, 친미, 친일하면 안 됩니다. 보수는 국익을 위한 친미를 해야지 진정한 보수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친했습니까?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을 싫어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싫어했던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과 친했습니까? 아닙니다. 미국도 박정희 대통령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위한 국익을 위한 친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되어 부활절날 연설하는 모습입니다. 옆에 보시면 흰 토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흰 토끼는 부활 또는 다산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앨리스에서 나오는 흰색의 토끼는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 영화 매트릭스에서도 흰 토끼가 나오죠. 역시 안내자를 뜻하는 단어로 나옵니다. 또는 하얀색의 토끼는 로마 가톨릭의 교황을 뜻하는 은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지금 트럼프의 옆에 있는 토끼는 광기에 미친 토끼가 길을 안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친 광기의 로마 교황이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넥타이도 보라색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자세히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보라색의 넥타이를 맨 트럼프와 그 옆에 있는 광기에 미친 토끼, 로마 가톨릭의 교황을 뜻하는 흰색의 토끼는 영상의 내용과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는 이후 다음 대선에 실패하고 다시 다음 대통령 선거에 이깁니다. 부활한 트럼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20일 부활절날 미친 광기의 토끼는 없고 정상적인 토끼가 등장합니다. 그에 맞추어 로마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 사망, 미친 광기의 흰색의 토끼가 물에 빠진 것은 아마 로마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의 죽음을 암시한 것일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MBC에서 만든 이 미친 영상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는 듯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토끼를 구하려 소녀는 깊은 심해에 깊숙이 들어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금융권 세력들, 로마 가톨릭 등 오래전부터 그들의 계획, 오랜 결속,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깊은 심연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깊은 심연 맨 아래에 대한민국의 국회가 보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대한민국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이미 대한민국은 그들이 장악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토끼의 스카프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거품이 되어 올라가는 장면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노란색 리본, 세월호의 비극, 많은 아이들이 죽어 인신공양된 사건. 저는 자작극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샤머니즘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역시 대한민국을 장악한 돈 많은 해외 자본들, 로스차일드, 그 밑으로 골드만삭스, JP 모건 등 그들 몰렉을 숭배하는 이들이 순수한 아이들의 피를 당연히 원했겠죠. 그들은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재물을 바치며 자신의 돈과 권력과 행운을 위한 우상 숭배 의식을 인신 공양으로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순수한 아이들의 피, 즉 세월호의 인신 공양 사건입니다. 순수한 흰색의 교황의 죽음 뒤로 사실 순수하지는 않죠? 암튼 그러한 교황의 죽음 뒤로 이제 새 시대로 향하는 것일까요?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얼추 어떤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지 다들 짐작은 가시겠지요? 이제 성경적으로 몇 가지 간추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곧 포도나무를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붙잡으라. 우리의 포도나무에 연한 포도들이 있느니라. 성경의 작은 여우는 유혹하는 자 혹은 거짓 교사, 이단 등을 말합니다. 즉 작은 소녀는 영상에서 여우를 뜻하며 영상에서 적 그리스도가 순수하고 고결한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흰 배를 탄 보라색 스카프의 하얀 토끼는 로마 가톨릭의 교황을 상징하며, 그리고 전체적인 영상의 모습은 성경 말씀에서 바다는 세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얀 종이배에는 계시록 6장 2절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음에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흰 말 대신 흰 배를 타고 오는 작은 소녀, 작은 여우는 유혹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적 그리스도는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흰 말, 흰 배를 타고 순수한 소녀의 모습, 작은 여우가 되어 세상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흰 토끼는 말 그대로 평화를 상징하는 흰색의 교황은 적 그리스도의 종이 배를 타고 등장합니다. 계시록 17장 3절 이처럼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더라. 그러니까 작은 소녀는 적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적 그리스도는 짐승을 뜻하며 짐승 위에 있는 여자는 로마 가톨릭 교황, 즉 흰 토끼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보라색과 자주색은 같은 보라색을 뜻합니다. 그 색은 로마 가톨릭의 사치와 풍요를 뜻합니다. 계시록 18장 7절 그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았은즉 처음 오프닝 영상은 세상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는 순수하고 고결한 존재의 모습이 되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할 겁니다. 그리고 흰색의 토끼인 로마 가톨릭의 교황은 짐승이라 불리우는 적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릴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가톨릭 교황의 죽음은 계시록 17장 16절 네가 본 10뿔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이 영상이 여기 말씀까지 보고 만든 영상으로는 보여지지는 않는데 아무튼지 참 영상이 말씀으로 딱딱 들어맞는 것도 신기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 전체적으로 볼 때에 적 그리스도는 이미 대한민국을 차지했으며 이제 대한민국은 신세계 질서인 적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갈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모든 결정권은 이미 적 그리스도의 하수인들의 계획에 철저히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아 참 씁쓸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고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 터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